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오렌지 3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필수로 설치를 하셔야 이제 저하고 같이 실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설치를 다 마치셨는지 그것부터 이제 확인을 좀 하고, 혹시 설치가 안 되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네, 이제 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설치되셨나요? 네, 김상현님은 설치되셨고, 또, 네, 혹시 아직 설치가 조금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한번교 님도 설치되셨고, 또 혹시, 네, 설치가 되셨는데, 뭐 이동 중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이제 아무래도 7시 반이라는 게 이제 조금 딱 퇴근 시간하고 조금 맞물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설치를,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그러면은, 소리가 안 들리시면, 어, 소리가 안 들리시면, 음소거에서 세팅해 주세요. 네, 애드온 부분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네.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은 설치가 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빨리 들리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자, 오늘 2회차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이제 구성만 조금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왜 데이터 마이닝이 필요한지, 그리고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장 조금 유명하다는 데이터들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정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소수정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네, 깊이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도 네, 넘어가지 않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네, 좀 강조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패들리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요거는 저희 8회 동안 내내 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왜냐면, 네, 요게 아무래도 이제 소스도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혹시 그 복습 영상은 혹시 받으셨나요? 아직 처리 중이실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이 전달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네, 혹시 이제 그 복습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신 네, 분도 계셔서 전달을 받으셨는지 한번 또 여쭤봅니다. 받으셨나요, 혹시? 아직 못 받으셨나요? 아, 받으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실강이다 보니까 중간에 말을 가끔씩 잘못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이론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실강을 하다 보면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그 녹화본 보시면서 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실강하는 거 하고 나중에 이제 되새김질로 보시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제 보통 강의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수업을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보통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한 번 진행을 하고서 다음번에 이제 다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녹화 영상이 남기 때문에 그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박제가 된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핸디캡으로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혹시나 이제 말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좀 걱정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네.
되도록이면 네, 그런 부분 없도록 노력을 할 텐데 살짝은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요 패들릿 주소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다가 이제 또 오늘 2회차입니다. 2회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여기 이제 또 오늘자 교환 넣어놨고요. 소스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 패들릿에서 받으시기가 조금 힘드시면 제가 채팅창에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패들릿 주소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저희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패들릿 주소를 또 하나 사용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그 화면을 이제 그 캡처를 중간중간에 떠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캡처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실 수도 있고, 네, 그냥 편하신 방법으로 해서, 그 수강을 하시다가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다가 따라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완료가 될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올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채팅창에다가 올릴 때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딱 챙겨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들릿을 네,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지난 시간 복습,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복습 차원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캐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구글에서 인수한 그런 사이트인데요. 데이터 분석하고 대회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캐글 사이트를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 이제 캐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이제 진행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요거를 파일을 이제 패들릿에도 있긴 하지만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압축을 안 했네요. 압축을 좀 하고, 아이고. 자, 지금 소스 코드 들어가고 있고요. 자, PDF를 또,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패들릿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이제 받으시기 좀 쉬우시라고 줌 채팅창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네. 제가 이제 최대한,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캡처본으로 해서 이 슬라이드로 해서도 네, 복습이 좀 가능하시도록 설명을 좀 많이 넣어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도 하실 수 있도록 네, 좀 교환을 상세하게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 기초 쪽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서 데이터 부분에 설명을 할 때 교과서 부분을 조금 넣어놨어요.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배포는 하지 마시고, 네, 이제 그 여러분이 수강 그 차원에서, 복습 차원에서 네,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거죠? 네, 요거는 저작권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출처는 다 적어 놓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수업에서만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머신러닝 알고리즘 해서 이제 지난 그 우리 목요일에 아니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봤을 때 그때 이제
에이저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찬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요건 좀 기억나시죠? 이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단계는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정제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실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학습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성능이 좋은 걸 이제 계속 그 발견해 나가고 또 학습을 시켜 나가면서 어떤 걸 이제 성능 평가를 해줄지에 대해서도 네, 쭉쭉쭉 이제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네, 이 개발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발 단계를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 요소가 이렇게 지금 그 딥러닝이라는 건 가장 함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이런 걸 이용하는 걸 보통 딥러닝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머신러닝, 딥러닝도 포함하는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걸 더 넓은 개념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기계학습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작년에는 없던 그 교재가 하나 올해 나온 게 나는 오렌지로 데이터 분석한다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렇게 기계학습에 대해서 풀이를 해 두었습니다. 어떤 데이터의 특성이나 이제 특성하고 패턴을 보통 규칙이라고 하죠. 그것을 학습해서 모델을 생성합니다. 모델을 생성하는데 그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모델들을 생성하면서 그 새로운 입력 데이터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에요. 예측. 보통 우리가 어떤 결과를 계산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조금 다른 게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옆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수학적 모델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이런 수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조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쵸? 맞나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학습을 해요. 사람이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이 쑤시거나 하게 되면, 아, 다음날 비가 오겠네. 이렇게 학습이 되었어요. 네, 저 같은 그런 분은 없겠죠. 네, 저는 이제 애를 낳아서 그런지,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람의 경험. 저는 이제 무릎이 쑤시면 그 다음날에 이제 그 습한 공기 때문에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 학습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데이터 학습을 토대로 해서 결과나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너무 쉬운 걸 제가 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그리고 어떤 규칙을 우리가 미리 줘요. 그래서 그걸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을 입력을 해서 어떤 뭐 제곱에 관한 그 규칙을 줘서 네, 요거를 계산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이 9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요소였다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줘요. 그런데 규칙을 이 머신러닝에 있는 모델이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그 규칙을 다시 찾아내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도 뭐 학생들은 그러면 뭐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 장미랑
해바라기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장미라는 레이블 그리고 해바라기라는 레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학습시키는 건 지도학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막 섞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 규칙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머신러닝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만드는 것은 바로 레이블이 없는 네, 이 지도학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게 비지도학습인데 그죠? 비지도학습인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벽돌 깨기 게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어떤 보상을 줘서 다음에는 좀 더 잘 맞추게끔 하는 그런 요소로 해서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는 회귀, 분류, 분집화 이렇게 이제 보통 영어로 해서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분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귀에 관한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성별 분류할 때도 이렇게 나온 그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송글씨,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이미지 요소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예로 이제 여러 가지로 과일 분류도 할 수 있다. 이 과일 분류는 이제 조금 뒤에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지난 그 수요일에 했던 내용 부분 중에서 장표를 조금 더 추가해서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데이터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봤어요. 지난번에는 도서관에 있는 그 책 대출 자료로 해서 이제 예시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교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구분을 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다 그 교환 받으셨나요,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다 받으셨나요?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은 인공지능 기초교과서 고등학생이 이제 이번에 배워요. 이번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시각화 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놓은 장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죠.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날씨 확인할 때도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도착 정보 네,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데이터 요소가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데이터 속성, 그래서 해시태그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각화라는 것은 어떨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딱 보시면 이제 요게 되게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제주도에 이제 어떤 치킨집을 찾고 있는데 뭐 B 대리점 그리고 뭐 K 대리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치면은 우리 지역은 어느 대리점에서 더 많이 먹는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왼쪽처럼 똑같은 동일한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색상이 다르죠.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면 네, 바로 어느 대리점이 어느 치킨이 더 그 수익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각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수집한 형태만으로 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냥 나오게 되면, 숫자로만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쓰는 것이 바로 시각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누적 막대 그래프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도 있고, 또 영역 차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 시각화라고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히트맵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많이 보셨죠. 거기 이제 비교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방사형 차트, 요거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김박사넷 그런 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 요게 이 방사형 차트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네. 안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관계 시각화, 이런 것도 이제 산점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산점도 분포, 그 부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이 줄기 잎 도표, 뭐 이런 거 도표로 나온 부분도 시각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지리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등치 지역도, 그리고 카토그램이라고 하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거 있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네, 표현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공간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우, 네, 이게 복습이에요. 복습으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네, 하고 있는데 시각화 부분은 제가 따로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좀 너무 빠르게 얘기했나요? 네, 뒷부분에 또 다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네,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봤죠. 그래서 카테고리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요 카테고리는 기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원래는 데이터만 있었고요.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올 상반기도 아니죠. 4, 5월쯤에 요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이 데이터 위젯에서 어떤 이동을 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 위젯들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따로 분리를 해서 트랜스폼이라는 녀석으로 메뉴를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존 교재를 보셨으면은 데이터 요소의 트랜스폼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 모델, 또 이밸류에이트, 언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부분이 다 기본적인 메뉴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가 있는데 우리는 아까 이제 애드온 같은 경우는 따로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방화벽이나 이런 데 되게 그 어떤 취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많이 겪어봐서 이 부분은 네. 근데 이게 각 PC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다 적용이 제대로 설치가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 상황에서는 제가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설명은 해드리고 있지만 잘 안 될 때는 나중에 이제 되는 PC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복습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한 번 더 애드온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일단 화면을 짠! 이렇게 제가 이제 오렌지 3를 한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오렌지 3라고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네, 이제 오렌지 3를 열었는데, 떠야 될 텐데요. 뜨고 있어요. 예, 요 캐릭터도 얼마 전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그 안쪽에는 똑같이 옛날 캐릭터로 나와요. 네, 좀 젊어진 것 같아요. 네,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지난주에 제가 애드온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보실 때 어디 부분을 보시냐면, 이 옵션을 보시면 돼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다시 화면을 좀 줄여서 공유를 이렇게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크게 보이죠? 음, 좀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 애드온을 아직 설치를 못 하신 분은 옵션에 가시면 이렇게 애드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케이 누르시면 네, 이렇게 창이 뜨게 돼요. 자, 애드온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은 지금 다 설치를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설치할 때 한 번에 하시는 게 네, 나중에 이제 또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우리 학습할 요소는 다 설치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어소시에이트 두 번째 줄에 있는 어소시에이트 그리고 요게 몇 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있는 GEO라고 하는 네, 지리적인 부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 중요한 부분. 이미지 어널러틱스 요거 이제 또 설치를 하셔야 되고 아래쪽에 쭉 보시면 이 T 앞글자가 T인 거 있죠. 텍스터블 그리고 타임 시리즈 요렇게 네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6가지예요. 6가지. 6가지 애드온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설명이 됐을까요? 요거 설치하고 나서 리부트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리부트 해주시면 돼요. 오렌지만 이제 리스타트 하는 거예요. 리부트까지는 아니고, 네, 요 오렌지만 새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기왕 오렌지를 이렇게 열었으니까 오렌지 부분부터 이렇게 좀 나가 볼게요. 자, 다 오렌지 열어보셨나요? 자, 이렇게 다 창이 열렸으면, 오렌지의 창이 열렸으면 1번 남겨주세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렌지 창을 다 열어보시고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열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아이리스를 살짝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이리스 살짝 설명을 드렸었죠. 이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네,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해요.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이 그냥 데이터에 우리가 파일을 선택하면요. 파일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냥 제가 막 눌러가지고 또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에 파일 부분을 이렇게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위젯이 하나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요 파일 부분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브라우즈 다큐멘테이션 데이터 셋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렌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이 이렇게 파일로도 나와요. 파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브라운 셀렉티드, 그 다음에 하트 디지즈, 그리고 하우징, 그리고 아이리스, 타이타닉, 주 이렇게 6개의 이 데이터셋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오렌지에서는 얘만 데이터셋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리스의 데이터셋이 들어와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와 있나요?
지난번에 이제 수요일 날 다 하셨으면은 요 데이터셋이 안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파일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셨어요? 네, 안 들어오셨으면 지금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렌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즈라는 것이 이렇게 메뉴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데이터셋을 이렇게 내가 기본 브라우저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고요. 오렌지에서 기본적으로 사이트 패키지라는 이런 부분으로 6가지의 기본 데이터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의 데이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네, 아이리스라고 카테고리컬 타겟 요게 나오게 돼요.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세팔이라고 하는데요. 욕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늘 이게 요거 발음할 때 조금 이제 더듬게 됩니다. 좀 약간 네, 말을 좀 더듬게 되는데 요게 이제 꽃받침이라는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페탈이라고 하는 2가지 부분의 길이와 너비 요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4가지가 피처고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컬 요소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데이터고요. 요걸 이제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여기 어플라이를 누르셔야 돼요. 어플라이를 누르시고 얘는 닫는 버튼이 없어요. 그냥 X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요 X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파일에 네,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는 요 요소를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2번째 줄에 있어요. 데이터 테이블 요거를 가지고 와서 줄을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데이터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또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파란 막대 그래프가 안 나온다 싶으면 2번째 칸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2번째 Visualize Numeric Values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가로형의 막대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지금 데이터를 처음 불러오는 거라서 이제 기존에 잘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만약에 설치가 처음이시고 하게 되면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는지부터 지금 익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오늘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오고 또 이 안에서는 또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바깥에서는 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면은 요 줄이 이렇게 쭉, 네, 어떤 되게 귀엽지 않나요? 네, 이렇게 쭉 어떤 치즈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고무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형태로 되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셋이 기본적인 데이터셋이 다른 데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이 원래는 요 데이터 부분에 다 있었어요. 이렇게 다 있었는데 이제는 이 트랜스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교환에서 혹시나 데이터에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 없다. 그러면 트랜스폼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첫 번째 줄에 3번째 칸에 있는 요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까 보시면은 데이터가 뭐 이렇게 조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요 데이터셋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 이제 처음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로딩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PC에 따라서 조금
다른 속도로 불러들여질 거예요. 자, 가지고 오셨나요? 데이터셋입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크게 보이죠? 네, 데이터셋라고 하는 거 여기 있어요. 자, 세 번째 칸입니다. 요거 이제 그냥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자, 데이터셋라고 하는 부분을 파일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요거 다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저만 가지고 오면은 조금 설명을 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요 데이터셋라는 걸 보셔야지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오렌지를 처음 접했을 때, 데이터 내가 다 가지고 와야 되나 봐. 그러면서 다 일일이 정제하고 이런 작업이, 전처리 작업이 상당히 좀 길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셋라는 걸 보고 나서 너무 허무했어요. 왜냐면 이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유, 얘는 왜 이렇게 큰가요? 네. 자, 요거를 다시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요거 지금 제가 좀 해상도가 조금 낮아가지고 조금 더 크게 봐야겠네요. 좀 잘 보이시나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지금 얘가 아마 40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아발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전복의 데이터예요. 전복 좋아하세요? 전복. 네, 그 껍데기가 되게 딱딱하고 크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순살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살만 먹게 되는데 그 순살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셋으로 쓰게 됩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데이터셋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푸드마트도 있고요. 뭐 하우징 이제 그 여섯 개도 여기 다 들어가 있긴 있어요. 뭐 아이리스도 여기 다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킥스타터 프로젝트 해가지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를 정제할 필요가 없이 이 데이터셋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 그리고 파일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데이터셋을 쓸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는 우리가 캐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캐글에서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캐글 말고 원래 데이터셋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이리스라는 것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롬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화면으로 이렇게 구성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들어가셨어요? 이제 여기 UCI라고 하는 요 부분 잘 보이세요? 지난 1회차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로널드 피셔라는 통계학자가 이 데이터셋을 이제 소개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원래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널드 피셔라는 분이 여기 from 피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936년에 되었다라고 앱스트랙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무슨 데이터셋이고 데이터의 인스턴스가 몇 개다라고 나와 있죠. 150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애트리뷰트는 4개다. 이런 게 지금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싱 밸류가 있느냐? 없다. 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 UCI라는 이런 사이트에도 나와 있는데
얘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데이터셋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처음에 데이터를 접할 때 늘 교과서처럼 보는 것이 바로 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인데요. 여러 군데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썬에서도 보고요. R에서도 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늘 기본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를 할 때도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장 먼저 쓰게 되는데요. 케글이라는 곳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링크 드릴게요. 케글,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케글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필요하긴 해요. 로그인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드린 사이트 링크는 아마 그냥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열리면 1번이라고 해주시고요. 열리지 않으면 0번이라고 해주세요. 해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레지스터를 안 하게 되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뒤에 타이타닉 같은 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리스 스페시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유명한 데이터라서 요 사인인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아마 접근이 될 것으로 압니다. 잘 들어가시죠? 네. 여기도 똑같아요. 이 아이리스라는 것에 똑같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iris.csv 파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iris CSV라고 해가지고 아이디 세팔 랭스 센티미터다 이렇게 나오죠. 센티미터라고는 좀 이상하나요? 네,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네, 넣어둔 부분이 네, 각각의 이제 5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렌지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 부분, 뭐 분석 프로그램 모든 데서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케글의 데이터입니다. 케글. 자, 혹시 케글이라는 걸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시면 네, 2번이라고 한번 남겨봐 주세요. 오늘 케글이 나는 처음이다. 케글이라는 사이트를 나는 처음 봤다. 처음 봤다. 그러시는 분들은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나는 아이디 이미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케글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해두시면 데이터셋을 찾으시기가 가장 쉬워요. 그리고 케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컴페티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순위권에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돈도 걸려 있어요, 돈. 그래서 이 돈을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면서 너희가 이 데이터셋으로 한번 경연 대회를 열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뭔가요? 그 좀 예전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좀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 데이터셋을 다루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좀 발표된 여러 가지 그런 논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이 케글은 가입해 두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케글에 가입이 안 되어 계시면 케글에 한번 가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로 가입을 해 두어요. 이제 케글 너무 많아졌네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케글은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네요. 네. 딴 걸로 가입이 되어 있나 봐요. 아이고 이런. 네. 모찌. 제가 닉네임이 모찌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죠? 하여튼 새로 가입했어요, 지금. 아, 네. 뭔가 있나요? 지금 딴 사람이 가지고 있나 봐요. 네. 한 번씩 다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입이 되어야지 이 내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뭘 검색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다른 거 지금 이제 컴피티션 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데이터셋은 필요합니다. 데이터셋은 꼭 필요한데 웬만한 데이터셋은 다 가입을 하고 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코스도 있습니다. 코스도 있어서 여기 있는 코스를 잘 하시면 이제 여기에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있어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캐글에 보면 그 메달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찬찬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데이터셋이다. 데이터셋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셋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검색을 주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받는 법을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리스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다. 아이리스라고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링크를 드렸었죠. 그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은 옆에 보시면 요 용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네, 이렇게 다운 받았거나 어떤 그 사람들이 조회한 횟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숫자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숫자가, 높아야 될까요? 아니면 낮아야 될까요? 이게 너무, 네, 그쵸. 높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제 숫자가 낮은 것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는 그냥 개인이 만든 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셋을 받을 때는 항상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도 어쩌면은 누군가가, 어떤 바이러스를 이제 심어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장 이 조회수도 높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으셔야 한다. 요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캐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용적으로 쓰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으실 때 이런 부분 꼭 이제 네, 챙겨 두셔야 해요. 요 캐글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네, 이 글로벌한 사이트고요.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 사이트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한 번에 다 알려드리면은 너무 이제 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글이 가장 네, 그 유명한 데이터셋 그 사이트다라는 걸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일단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파일을 하나 열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그 시각화하는 비주얼라이즈 하는 여러 가지 위젯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박스플롯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포도예요. 분포도. 그래서 뭐 정규 분포, 베타 분포, 무슨 감마 분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낮이가 나오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 하나 모자이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위젯을 쭉쭉 빼보시면은 다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한번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또 네,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표로 설명을 해두었고 네, 배포해드린 교환에도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그 그래프 상에서 어떤 그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네, 어떤 그 분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요거는 많이는 안 써봤어요. 네, 벤 다이어그램까지는 네, 오히려 이제 그 삼포도 이런 거 부분을 많이 쓰기, 3점도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스캐터 플롯 얘가 진짜 그 오렌지 3에서는 정말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3점도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시각화입니다. 얘는 머신러닝은 아니에요.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거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내용이지 머신러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시각화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루엣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데이터 클러스터라는 것에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프리딕션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어떤 걸로 해서 모델을 쭉쭉쭉쭉 다 이렇게 네, 학습을 시켜서 이 부분을 나중에 프리딕션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 창으로 보는 방법을 또 아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지금 무슨 결과일까라고 이제 약간 좀 처음 해보시면은 멘붕이 오실 수도 있어요. 멘붕이 오실 수도 있는데 여러 번 하시게 되면 좀 여기에서 뭐 이 뭐지 그 뭐랄까 뭐 혼동행렬 이건 또 뭘까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로 한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하나의 예시예요. 뭐 K민즈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분류와 이 교차 검증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이제 혼동행렬이라는 것이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요거 다 같이 다 한 번씩 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해글 데이터셋 가져오는 방법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요 데이터는 이런 유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 북곳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50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속성을 이렇게 볼 텐데 여기에는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 요게 이제 영어로 다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게 다 영어예요. 그래서 지금 장표에 설명해드린 한글을 보시고 조금 이게 여기구나라고 이제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이제 지금 다들 그 데이터셋은 다 잘 열어보셨죠? 네. 혹시 못 여신 분 혹시 계실까요? 다 여신 걸로 알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볼 부분은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아이리스라는 것이 종속변수입니다. 요거 이제, 요거를 두 개를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요걸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오렌지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뒷부분 설명을 요거를 뒷부분이 캐글 슬라이드가 조금 더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아이리스 스피시스라는 걸 다운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기 때문에 따로 다운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글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종합 플랫폼이에요. 그냥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올리게 돼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우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 이름을 알리고 싶다. 그럴 때도 이제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제가 이제 오렌지 쪽으로 다시 공유 화면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오렌지. 네, 다시 왔습니다. 자, 오렌지로 다시 왔어요. 이제 조금 약간은 제가 이제 캑을도 설명하고, 오렌지도 설명하고, 데이터셋도 설명하고, 그러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조금, 여기가 어디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까 여기 보여드린 이제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거기 이제 장표를 보시면 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종속 변수가 뭐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이제 지금 어떤 거에서 찾냐면요. 뭐에서 찾으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5가지 있죠? 요 5가지 중에 종속 변수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종속 변수.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긴 해요. 뭘까요? 요 5가지 중에. 자, 여기 보면은 이 세팔 랭스 요게 이제 꽃받침 길이 너비라고 했고 여기 이제 꽃잎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아이리스 품종이죠. 품종. 그러면 종속 변수 같은 경우는 요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는 아이리스가 되겠습니다. 요게 타겟이에요. 타겟. 타겟이라고 써 있으면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나머지 4가지는 뭐가 될까요? 지금 피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처라고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다?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독립 변수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늘 나와요. 우리 통계할 때도 나오고요. 종속 변수가 뭐냐, 독립 변수가 뭐냐, 이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종속 변수를 뭘로 둘까? 독립 변수를 뭘로 둘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둘 것에 타겟을 뭘로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 타겟이 종속 변수다라는 게 일단 네,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피처라고 하는 것이 독립 변수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오늘 거의 반 정도 네, 알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속 변수는 이 독립 변수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꽃잎 너비나 길이 그리고 꽃받침의 너비나 길이에 따라서 이 아이리스의 품종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성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속 변수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네.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어떤 핵심 속성이라는 것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비주얼라이즈로 해서 그냥 바로 네, 스캐터 플롯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더블 클릭해 보시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네, 어떤 시각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캡처 한번 떠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데이터 말고요. 비주얼라이즈 3번째 줄에 2번째 줄 요 스캐터 플롯을 네,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줄을 연결했어요. 이렇게. 그리고서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저랑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거를 캡처를 한번 떠보실게요. 어떻게 캡처 뜨냐면요. 쉬프트 더하기 컨트롤 아니다. 쉬프트하고 윈도우 키 하고 S. 요게 캡처 단추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뜰 수 있어요. 캡처를 떠서 다시
캡처를 떠서 2회차에다가 이렇게 캡처를 뜬 걸 한번 네, 넣어 보겠습니다. 제 이름 하나 쓸게요. 아이고, 그렇게 뜨시나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잘 되신 거예요. 잘 되셨는데, 지금 이제 저랑 다른 이유는, 범위의 색상만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죠? 지금 제가 한 거는, 여기 보면은, 축 있죠? 축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변수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저랑 좀 다를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설정한 부분을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만 뜨셨는데 옆에 설정한 내용까지 같이 한번 캡처를 떠 보세요. 그러면은 저랑 이제 조금 다르실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캡처를 떠서 올려봐 주세요. 자, 보면은 여기에 옆에 이제 그 클릭한 부분, 선택된 부분, 이 부분이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자, 다시 공유를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인데, 어디를 이제 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캡처를 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한번 2회차 부분에다가 캡처 뜨셔서 잘 나오는지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색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컬러 리전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컬러가 이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잘 되시나요? 네, 잘 되신 것 같네요.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랑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이 범위 있죠. 범위도 약간 이제 그 설정을 조금 바꿔보시고, 지금 요 그 뭐냐, 범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8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꽃받침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넓게 설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하면 그 오퍼시티 이런 거는 이제 그 뭐죠? 투명도 이런 거거든요. 음.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요 그 시각화 부분에 메뉴를 조금 수정을 하시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전드가 범주잖아요. 그래서 요거 또 이렇게 그, 안 보이게 하이드 하실 수도 있고요. 쇼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격자도 이렇게, 네, 그리드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되셨네요. 혹시 잘 안 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인원이 적은 게 가장 우리 과정은 상당히 조금, 오히려 그게 더 매력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든 되시게 만들어 드릴 그럴 명분이 있어요. 소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15분이 넘어가면 보조 선생님을 써도 개개인으로 봐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환경이 온라인상에는 다양하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그래도 캡처를 떠주시고 하면은 제가 살짝 봐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네, 잘 되셨어요, 지금. 네. 쭉쭉 한번 남겨봐 주시고요. 자, 요 비주얼라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냥 쭉쭉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이제 바, 플롯 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요거 가지고 분석을 할 건 아니에요. 네. 어떤 숫자의 의미, 요게 지금, 그 어떤 숫자 같은, 이 숫자는 길이에요, 길이. 이 축에, 그 지금 꽃받침 길이로 돼 있잖아요. 얘는 지금 다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축이 다르게 나오죠. 얘는 이 꽃잎 너비, 꽃잎 길이 요렇게 바꿔봐 주셔야 되겠죠. 네. 각각의 숫자는 요거의 최대값, 최저값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 요런 분석은 계속 해보시면 좋아요. 네. 요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계속 나올 거예요. 처음에 한 번 가지고는 다 이제 분석이 안 되고,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이 길이가 데이터가 보면은 제가 드린 것 중에 붓꽃 데이터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는데 그 장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그래프만 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속성 값을 특징적으로 알고 있어야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어디냐면요. 잠시만요. 이거는 그 고등학교 국가에서도요.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뭐죠? 파이썬 할 때도 이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각각의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 특징을 조금 아셔야 되고 요 모양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은 꽃받침 길이 그리고 꽃받침 너비 그다음에 꽃잎 길이, 꽃잎 너비가 있는데 최대값, 최소값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세토사가 왜 세토사인지, 그리고 버시칼라가 왜 버시칼라인지, 그런 거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어디요? R이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Show region line. Show region line. 요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게, 그,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오늘 지금 그, 제가 그 다음 그 자전거 대여량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다 못 드릴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요거 R값에 대해서 한번 좀 찬찬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그냥 아이리스에 대한 시각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소스 코드 받은 것 중에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중에 일단은 바이크를 먼저 할까요? 타이타닉을 먼저 할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혹시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어요? 타이타닉. 아, 타이타닉 세대가 아닌가요? 혹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는 타이타닉을 본 세대인데 혹시나 타이타닉을 못 보신 세대가 있을까 봐서 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일단은 타이타닉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얘도 그 캐글에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잠깐 찾아볼게요. 자, 여기 캐글에서 타이타닉 아이고, 이렇게 한영이 안 먹나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이라고 이렇게 치는데,
다 한 번씩 쳐보셨어요? 타이타닉. 자, 여기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찾는 타이타닉 데이터는 어떻게 지금 찾으면 좋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숫자가 가장, 네, 많은 거. 요거예요, 요거. 자, 타이타닉. 머신 러닝 from disaster라고 하는 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요걸 찾아볼게요. 자, 요거예요, 요거. 자, 타이타닉 머신러닝 from disaster라고 하는 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챌린지로 다 했던 그런 네,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내용이 어떤 데이터고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네, 13,000이 넘는 팀이 이렇게 네, 53,000의 엔트리가 되었다, 뭐 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뒤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는 이제 받으려면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데이터 부분 이렇게 이 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젠더 서브미션 테스트 트레인 이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제가 다운을 받아 놓은 거를 드렸어요. 혹시 찾아보셨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 똑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젠더 서브미션, 테스트, 트레인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데이터는 요거고요. 위에 있는 요 OWS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바로 요 압축 파일에 있는 요 압축을 푸세요. 압축 파일을 푸시면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셋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압축 푸셨나요? 압축 안 푸셔도 아마 zip 파일로도 들어가긴 할 텐데 그래도 압축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고 나서 오렌지 부분을 네, 이제는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네, 하나 생성을 했어요. 네, 다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 다 오셨나요? 데이터셋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오렌지를 새로 여시고 또 데이터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5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타이타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 준비되셨죠? 진행해도 될까요? 들어갈게요. 자, 아까 우리 아이리스에서 했듯이 데이터에서 파일 가지고 오겠습니다. 파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되셨나요? 그래서 압축을 이렇게 풀어볼게요. 풀어놨어요. 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해서는 이제 옆에 있는 요 점 땡땡땡 있는 요 폴더 부분을 클릭해 보실게요. 자, 폴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압축을 풀었던 그 파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타이타닉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처음 네, 테스트 트레인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파일이 여러 개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다 친절하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래 공공 데이터나 이런 걸 받게 되면 뭐 테스트 트레인 이렇게 나눠놓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거 케글 데이터는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타이타닉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트레이닝 데이터. 이미 제가 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뭐라고요? 지금 제가 뭘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나요? 어떤 것? 무슨 데이터?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지금? train입니다. 자, train.csv 파일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압축 데이터요? 아, 제가 아까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요?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거기 패들릿에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다시 드릴게요. 어디가? 자, 지금 다시 드렸어요. 요거 이제 풀어보시면 압축 데이터가 또 하나 있어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압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푸시면 돼요. 타이타닉이라는 압축 데이터입니다. 아니면 이제 케글에서 직접 받으셔도 되긴 되는데 저는 이제 받은 그 파일을 드린 거예요. 다 선택하셨나요? 트레인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60KB 킬로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받으시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 열어보시고 네, 차근차근히 진행해 볼게요. 요거 다 열어보셨으면은 이렇게 들어왔으면 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조금 오래 걸리시나요? 혹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긴 하는데, 네, 저희가 한 10여 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도, 네, 요 파일을 불러오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이 파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 데이터에서, 이 오렌지에서 파일, 아까 한 번 클릭하게 되면 요 위젯이 들어오게 되죠. 요걸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는 여기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들어가 있었죠. 그 파일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딱 눌러 보시고 아까 풀었던 압축 파일을 이렇게 타이타닉이라는 압축 파일을 풀어서 디렉토리가 나오면 트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 거는 테스트가 아니고 트레인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학습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train 데이터, train.csv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12개의 네, 데이터가 딱 들어와 있으면 돼요. 리스트가. 네, 되셨나요? 혹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요 데이터가 일단은 다 들어와져 있어야 해요. 자, 얘를 들어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이 패신저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패신저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각각의 유형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할 부분을 슬라이드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여기 지금 서바이브드는 카테고리 컬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죠? 타이타닉이라는 배에 사고가 났는데 생존율을 지금 구하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서바이브드라는 게 바로 그 생존율이라고 보면 돼요. 생존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얘가 바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처음이라서 제가 이제 그냥 설명을 하고 바꿔주시면 돼요. 서바이브드의 롤을 타겟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디는 사실은 패신저 아이디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패신저 아이디의 피처는 얘는 메타로 바꿀게요. 메타 같은 경우는 참조라는 뜻입니다. 참조, 그냥 참조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그 P 클래스라고 있어요. P 클래스. 얘가 이제 등급이거든요. 등급.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등급이 어디 갔나요? 여기 지금 요거. 여기 있는 이 P 클래스는 뉴머릭이 아니고 카테고리컬로 해두겠습니다. 카테고리컬. 다 찾으셨나요? 자, 이렇게 세 개를 바꿨어요. 세 개. 자, P 클래스하고 서바이브드하고 패신저 아이디 이렇게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요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플라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플라이에 이렇게 그 색이 이렇게 회색으로 되면 어플라이가 된 거예요. 네, 요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X를 누르시고 아까처럼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데이터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케빈을 한번 보실게요. 케빈. 자, 어떻게 나오나요? 저처럼 이렇게 물음표가 다 나오나요? 다 나오시나요? 이게 케빈이 객실 구역이라는 뜻이래요. 구역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물음표로 나오게 되면 데이터가 유실이 됐거나 혹은 인식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이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다시 X를 눌러 볼게요. 파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케빈을 볼게요. 케빈이 어디 있어요? 자, 12번에 있죠. 여기 메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스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킵을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비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이렇게 그 어플라이를 일단 해주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은 아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또 있어요. 그죠? 에이지에 보면 물음표가 또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데이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왜 이렇게 물음표가 많지? 이걸 내가 다 채워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냐면요. 정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래는 데이터 부분에 있었던 부분인데 트랜스폼으로 옮겨간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리프로세스라고 하는 정제 작업, 이 전처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 볼게요. 프리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제 정제 작업을 실시한다고 얘기했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없는 그 물음표로 표시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 있냐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input missing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실게요. 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줄에 average most frequ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average는 평균이죠. 그죠? 그리고 most frequen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빈값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가장 이제 낮은 값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고 X를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되셨나요? 그리고서 이 데이터 테이블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age라고 했던 부분에 물음표가 나왔었죠.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볼게요. 자, 아까 여기 물음표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네, 47, 어디 있나요? 18번, 뭐 이렇게 이제, 그 물음표가 나와 있던 부분이 18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럼 age가 29.69991 뭐 이렇게 나오죠. 다 채워진 거 확인되셨나요? 이게 이제 그 전처리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되셨나요? 잘 되시나요? 자, 요거 되셨으면 요것도 캡처 하나 뜰게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 저도 한번 이렇게 네, 그 패들릿에다가 하나 올려 두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잘 안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네, 패들릿에다가 네, 넣어 보겠습니다. 저희 3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네, 그 셀렉트 칼럼이라는 걸 한번 트랜스폼에 보면 셀렉트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칼럼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요. 뭐죠? 그 피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피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처리를 하고 나서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따로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셀렉트 칼럼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내 모델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요 모델로 가볼게요. 핑크색 모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얘가 이제 진짜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네, 랜덤 포레스트 얘를 한번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애를 한번 또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또 하나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 있죠. 요거를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벨루에이트에서 테스트 앤 스코어가 있습니다. 요거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따로 뭐 선택한 건 없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냐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또 넣을 수 있어요. 자, 연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XXX가 나와요. 그죠? 그 이유는 요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도 연결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올까요? 왜냐면 요거는 셀렉트 칼럼이라는 걸 굳이 저희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거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짠. 네.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X가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네요. 자, 전 처리를 실시를 했는데 조금 네, 뭔가가 좀 안 좋게 나오네요. 자, 이럴 때는 제가 그 샘플 데이터 가지고 왔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다 해둔 데이터인데요. 이제 여기 지금 셀렉트 칼럼에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 그 학습 모델이 학습을 한 내용이 네, 맞아요. 퍼센트가 나오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그 오렌지 데이터가 약간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약간 X가 나올 때는 다시 창을 닫고 다시 하면 되는 형태라서 지금 제가 이제 샘플 데이터, 아까 돌렸던 데이터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다시 돌렸던 건데, 이번에 새로 했더니 약간 중첩이 되는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수요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 테스트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수요일 날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다들 시간이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버타임을 하기는 좀 그렇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테스트 앤 스코어가 잘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델을 지금 잘 끌어오셨는지 보고하고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요 세 개 잘 끌어오셨나요? 그리고 테스트 앤 스코어 이 부분이 학습이 잘 되고 있으면 돼요. 오늘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시면 네, 성공하신 거예요. 네, 잘 되셨나요? 이제 오늘 조금 앞에 부분을 좀 천천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 할 부분은 테스트 앤 스코어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까지 잘 되시면 네, 오늘 이제 목표는 네, 잘 따라오신 거예요. 네, 혹시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패들릿에 오류 화면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수요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3분을 오버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유, 제가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걸렸어요. 네. 지금 이제 뒷부분에 준비했던 부분은 좀 많지만, 그래도 네, 타이타닉 부분을 오늘 설명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네, 오늘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앤 스코어 부분이 잘 나오는지 거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수요일에 7시 반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꼭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패들릿에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다시 R 부분하고 설명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요일 7시 반에 뵙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